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에듀마켓에서 교정학을 담당하는 이찬엽 교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교정 승진 제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두철미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듀마켓에서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했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업을 진행하는데 수업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수가 있는데 과거에 출제됐던 그런 문제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이론도 기출됐던 문제와 그다음에 핵심 내용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그런 커리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목에서 보다시피 2025년도에 승진시험이 부활이 됐습니다. 부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1년 안에 합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삼진 아웃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3번을 연거푸 어떻습니까? 시험에 실패한다면은 시험의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맞추는 그다음에 합리적인 공부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듀마켓에서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의 합격을 영광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할 때 자, 교정 승진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교정 승진 시험은 우리가 입직 시험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 승진 시험이라는 그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승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몇십 년간 교정학에 대해서 물론 뭐 형사정책이라든가 다른 형사법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교정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전문적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승진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확실하게 붙는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커리큘럼이 보통 3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단계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정 승진 제도가 부활이 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서 보다시피 교정 승진 제도가 우리가 심사 승진이라고 그러죠. 모든 공무원들은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정이라고 그러죠. 근무 평정을 보고 근무 성적을 매기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승진했었는데 그 과정을 대폭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객관성을 담보하고 그다음에 실력 있는 우리 교도관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고요. 항상 우리가 법령도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아주 국제적인 법도 바뀌고 있고 국내법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민감하게 작용을 해야 우리가 어떤 국민을 위한 그죠? 이런 사법 행정에 일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 승진 제도가 개편이 됐는데 과거에는 자, 시험 승진과 특별 승진.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시험 승진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 승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근무 성적을 가지고 위주로 우리가 승진했다면 시험 승진이 이제 8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특별 승진이 20%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1 정도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근무 평가가 있습니다. 다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면적 평가 말고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쫙 있습니다. 그런 평가 점수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승진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시험 제도 물론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영이 되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시험 점수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험 점수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반영하는 비율이 커졌다는 겁니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특별 승진 제도도 아직까지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면 시험 과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과목. 자, 시험 과목을 보는데요. 시험 과목과 시험 일시가 자, 올해까지만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차후에는 합해가지고 통합을 해가지고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8급 시험 같은 승점 시험 같은 경우는 과목이 비슷하죠. 교정학 개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교정학이나 교정학 개론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개론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국지국제간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교정학이다 그러면은 아주 지역적인 문제까지 출제될 거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입직 시험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가지고 수업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듀마켓에서 이번에 800제라든가 모의고사를 제가 또 출제를 했는데요. 그 모의고사라든가 출제가 그 출제 기출 문제가 종전에 있던 문제보다 좀 더 어렵고 그 다음에
좀 더 시험에 적합하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중도가 100%일 거로 자신 있게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2025년도 11월 달에 이제 시험을 보게 돼 있고요. 240명 정도가 이제 우리가 뽑을 예정인데 상당히 많죠. 자, 왜 그러냐면 이번에 승진 시험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교정직에서 스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합격의 제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합격하기 시작하면은 빠른 시간에 합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종전에 있던 제도를 좀 허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론 이렇게 돼 있어요. 개론 그러니까 이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수사 파트는 물론이거니와 공판 파트, 그다음에 특별 제도까지 약식 명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7급 승진은 11월 달에 이제 보기로 해서 170명 정도니까 상당히 많이 뽑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200명에서 170명 정도 뽑기 때문에 이게 이 간단한 시험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직렬에서도 승진 시험이 계속 있습니다. 물론 일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승진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일종의 거기는 뭐 심사 승진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계급이 있는 이런 직렬에서는 뭡니까 시험 승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급 승진 시험은 2025년도 8월 30일 바로 이게 제일 빨리 이제 시험을 보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한 17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70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일반적으로 6급 정도 되면은 여기서 이제 사무관으로 올라가느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5급과 6급, 6급에서 5급 올라가는데 6급이라는 이 어떻습니까? 이 계급이 상당히 중요한 계급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때부터는 뭐가 우리가 들어가냐면 물론 헌법이 들어갑니다. 6급부터 7급부터 헌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교정학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자, 우리는 교도소와 관련된 수용시설과 관련된 그런 법령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교정학을 연구를 한 30년 정도 했는데요. 교정학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복합 학문입니다. 융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숙지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교도관 현직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은퇴해서도 상당한 어떤 지식을 이용해서 뭐 나중에 이제 제2의 인생을 또 설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5급에서는 1차와 2차를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행정법이 들어갑니다. 행정법. 여러분들 행정법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론 파트, 그다음에 행정기본법 파트, 그다음에 권리구제 파트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이게 행정법 총론 강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론만 출제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1, 2차로 나눠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 같은 경우도 우리가 파트가 서론 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헌법의 역사 파트 그다음에 또 기본권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통치구조론 그다음에 헌법재판론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눌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기본권 파트와 약간의 그 서론 파트 역사 이렇게 출제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출제 문항과 그 다음에 시험 시간 배점인데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배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총 5급 승진 같은 경우는 총 50점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60분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1차, 2차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고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지선다로 나온다는 겁니다. 오지선다.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지선다. 자, 오지선다. 뽑는 숫자도 한 45명에서 50명 되지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일단 5급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기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쭉 봅니다. 6급에서 5급이 중요하니까 6급도 보는데요. 6급은 헌법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각 25문항씩 출제되고 총 75문항이 출제되겠습니다. 시간은 5분 더 주게 돼 있어요. 80분 동안 우리가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사지선다입니다. 사지선다. 오지선다에서 사지선 내려갔죠. 그리고 100점 만점으로 돼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7급 승진. 자,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이제 8급, 7급, 6급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에서 일단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곧바로 붙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공부하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공사다망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바쁘신 와중에 현직에 있기 때문에 공무에 수행하는데 상당히 여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안 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간을 분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의 노력을 줄이는 방향,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확실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포커스를 뒀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 연소 기간이 있습니다. 최연소 연수 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승진할 때 몇 년 요거를 채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87급은 1년 이상 그 직에 있어야 되겠고 7급은 그 직에 6급은 어떻습니까? 2년 이상 있어야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교정 승진 및 어떻습니까? 출제 경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에듀마켓에서 교정학을 담당하고 있지만 저도 물론 헌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이런 많은 저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채 같은 경우는 7대3의 비율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법령이 70%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론이 30%예요. 그리고 공채 같은 경우는 교정학과 형사정책이 비율이 7대3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승진시험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비율이 달랐다는 겁니다. 승진시험은 법령이 80%, 그 다음에 이론이 20%로 비율이 변경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론 같은 경우도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손베리 같은 경우 이번에 상호작용 이론 이런 것도 사실은 시중에 문제가 크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교정 관련 학회라든가 그다음에 형사정책학회 여기서 뜨거운 감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손베리를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다가 학위를 받고 이제 교수 생활로 갔었는데 일반적으로 학회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정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범죄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과거에는 시중에 문제집에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출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이제 교정 승진에서는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 판례가 많이 출제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나왔던 출제 포커스보다 이 포커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승진 문제다 그러면은 입직 시험하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출제될 것이냐, 매우 지엽적인 부분도 출제가 될 거로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포인트에 맞춰 가지고 문제집을 만들었고 모의고사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그 법령의 개정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사이트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제 범위가 다른데 요거는 같죠. 형집행 관련 법령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550개쯤 되는데요. 요 550개를 어떻게 내가 점령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73조로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래서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이 법령을 완전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다른 교수님, 이태호 교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채는 포괄적 문제를 묻고 있지만 승진 문제는 지엽적으로 물어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지엽적인 거 있죠. 숫자 같은 것도 뭐 하루에 몇 그램을 우리가 칼로리를 섭취하느냐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단숨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교정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찍어낼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문제를 다 만들어 놨거니와 모든 학회지를 제가 몇 수십 년간 봐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입직시험에서도 정확하게 예상을 했는데 그건 간단합니다. 일반 이런 공무원 시장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학회지에서 강조했던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97년도 그 당시에 상당히 이 이론이 강조됐었는데 그게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학회에서 아주 중요시했던 것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도 탁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정보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정 승진에서 특히 이제 제가 교정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학의 고득점 전략은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겁니다. 결국에는 550개, 500여 개의 법령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신속하게,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문제, 이 규정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해설마다 법령을 정확하게 거기다가 삽입을 해놨고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잘 참조하시면은 후회 없는 수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정 승진 매우 지역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주 사사로울 정도의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판단하기로는 판례 문제와 헌법재판소 결정 문제가 상당히 문제를 좌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례 문제도 한 400개 정도를 제가 객추를 해서 문제도 만들어 놨고 핵심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죠?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효율성을 봐야겠다. 효과성이라는 것은 합격하면 되겠지만 효율성,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만약에 이게 시험이 위주가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피곤할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직무 수행에 어떤 위험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번에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정 승진에 우리 특히 이제 제가 교정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학의 커리큘럼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핵심 요약인데요. 이것은 제가 한 30여 년간 사법시험이라든가 행정고시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시험에서 중요했던 지문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물론 우리 공부할 때 이걸 다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 되겠죠. 그러나 제가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문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문제 흐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됐다 그러면 올해 출제될 확률이 좀 작은 겁니다. 그런 비율, 퍼센트, 확률이 높은 것과 그다음에 떨어지는 것을 좀 분별해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대한 이론, 합격에 꼭 필요한 핵심 정리를 우리가 공부를 반드시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한 800개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제가 그동안 많이 이제 정보 수집과 그다음에 제가 직접 이제 출제도 해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안 그런 기출문제를 변형한다든지 아니면은 현재에 맞게끔 법령에 맞게끔 우리가 바꿔서 출제를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한테는 이 기출 800제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언컨대 100% 적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지금 기출문제, 승진 기출문제에서는 아마 최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이 기출문제는 비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아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학회 이제 회원이기도 하고 편집위원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다음에 학회를 자주 이제 나가가지고 우리가 연구도 하고 제가 또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간사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편집위원도 맡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 싸움에서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보 시대고 정보에서 뒤처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해본들 뭐합니까? 나오지도 않는 문제를 공부해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800제를 통해서 이 강약을 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정밀하게 그다음에 아주 강조 있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별거 아닌 문제구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누구나 다 아는 문제는 간략하게 해설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해설지는 엄청 많은 그 책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거는 안녕하고 중요한 문제는 해설을 엄청나게 많이 다뤄놨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체크할 것은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을 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엄선된 문제 여기서 적중도가 100%일 걸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본 내용과 그다음에 기출 800제를 본들 연습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에듀마켓에서 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20문제가 나오는 그런 시험도 있고 25문항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분류해 가지고 아주 과학적으로 이게는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오겠구나라는 문제를 모의고사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동형 모의고사 여기 보면 파이널 문제인데
20회짜리가 있고 25회짜리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10회죠. 10회인데 20문항짜리가 있고 25문항짜리가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을 잘 우리가 소화만 한다면은 합격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그런 어떤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교정 승진 대별 전문 교재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교집합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합집합도 있지만 교집합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합격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교집합, 그러니까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죠. 자, 첫 번째가 최적의 문제를 우리가 객출해서 이것을 골라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최적이어야 된다. 문제가 허무맹랑한 문제라든가 너무 많이 꽈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출제위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도 너무 많이 꽈내면 안 된다. 그리고 꽈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꽈내는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문제를 우리가 많이 풀어봐야겠고, 그렇지만은 퀄리티도 높은 문제를 풀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출됐던 문제를 짬뽕하는 문제 있죠. 복합적인 문제가 출제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출제됐던 문제와 현재 어떤 개념, 법령이 바뀌었을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종합하는 그런 문제가 자주 출제될 것으로 보고, 우리 에듀 마켓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조건 시험에 출제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대성했고, 그 다음에 역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합격을 해야겠죠. 합격.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합격을 해야겠다. 그죠? 합격을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합격을 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뭡니까? 교도관, 교도소에서 여러분들이 교정직에서 말이죠. 스타가 돼야 됩니다. 스타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승승장구하는 게 좋습니다. 오래오래 사시면서 승승장구하고 시험에 탁탁 합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이런 공무원 생활, 교정직 공무원 생활을 멋있게 마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은퇴하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고 승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합격하게끔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빌면서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십시오.